8조 원이 넘는 개발비가 투입되는 한국형 전투기 사업이 시작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2016년 1월 개발이 시작돼 지난해 6월 기본 설계가 완료된 KF-X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상세 설계를 마무리하고 부품 제작이 진행 중입니다. CJ 1호기는 2021년 상반기에 출고가 됩니다. 이어 2022년 상반기 비행 시험을 시작해 2026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개발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인 것처럼 보이지만 물밑에서는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우려가 증폭이 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KF-X에 장착할 공대공, 공대지 무장을 기체와 통합하는 문제는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레이더를 피하는 스텔스 기능도 KF-X 개발 주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과 방위사업청의 예상을 밑돌 가능성이 제기되었다고 합니다. KF-X 개발 과정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장 통합입니다. 바른미래당 김중도 의원이 최근 방위사업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사청은 미국제 공대공 미사일 이종과 공대지 미사일 및 폭탄 등을 미국 정부에서 대외 군사 판매 방식으로 확보하기로 하고 과거 구매 가격 등을 근거로 1,560억 원을 책정을 했다고 합니다. 개발 중인 KF-X에 미국제 무장을 장착을 하려면 기술 자료와 시험탄 구매가 필요한데 이에 대해 방사청은 미국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확보하지 못해 소요 비용을 산정하지 못했다며 관련 비용을 포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실제 소요 비용과 방사청이 책정한 예산의 차이가 발생을 한 것이죠. 미국이 정보 제공을 하지 않고 관련 자료 수출 승인도 지연을 하자 방사청은 미국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사이드와인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체계 통합 대상에서 제외를 했고 대신 330억 원을 투입해 유럽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독일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KF-X에 무장을 시키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공대지 무장은 더 심각합니다. 통합 지적탄은 제작사인 보잉과 카이가 지난 4월 협의를 통해 미국 정부 수출 승인과 기술 자료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을 했는데 GBU-12 페이브웨이 유도 폭탄과 CBU-105 확산탄의 KF-X 장착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전망입니다. 여기서 CBU-105 확산탄이란 이 폭탄은 항공기에서 투하된 뒤 탄체 내부에서 분리된 자탄 40발이 열 투적 방식으로 적 전차와 장갑차를 쫓아가 파괴하는 무기입니다. 심지어 AGM-84L과 AGM-882 공대지 미사일은 성능 개량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제외가 됐는데 방산업계 관계자는 레이시온을 비롯한 미국 업체들은 미국 정부 수출 승인부터 받아오라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KF-X 탑재가 확실한 무장은 하나에서 개발한 MK-82 일반 폭탄과 LIG 넥슨에서 개발한 한국형 GPS 유도 폭탄뿐입니다. 이대로라면 장거리 지상 타격 능력은 없는 셈이죠. 공대지 무장 공백은 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항공우주 분야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실전 배치된 전투기와 미사일을 결합하는 것은 2년에서 3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고 기존 미사일을 개발 중인 전투기에 체계 통합하는 데에는 3년 안팎이 걸린다고 합니다. 개발 중인 전투기와 미사일을 상호 결합하는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은 추정조차 불가능하고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 중인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은 2028년에 개발이 완료가 되는데 그마저도 가망 인증 등의 절차를 거쳐 KF-X에 장착을 하려면 추가 시간이 소요돼 실전 배치 시점을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2022년 상반기로 예정된 KF-X 비행 시험 일정을 감안하면 공대지 미사일 체계 통합 작업은 지금 당장 착수를 해도 시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미국과의 협의 결과를 기다리면서 공대공 미사일 사례처럼 유럽 또는 이스라엘제 항공무장 장착을 검토해 KF-X의 기본 전투 능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방사청이 지난 6월 제7차 KF-X 자문위원회에서 보고한 자료에는 미국 무장에 대한 체계 통합 일정과
미국 정부 수출 승인 현황 등을 고려한 KF-X 무장체계 통합 추진 방안을 결정한 후 추진 중이라는 언급만 있을 뿐 차선책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점진적인 성능 개량을 통한 개발 전략을 추구한다고 해도 북한군 방공망으로부터 주종사 안정을 보장하면서 지상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운용 능력을 갖추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40년 전에 개발된 F-16보다 무장 능력이 떨어지는 KF-X를 반길 주종사는 없겠죠. 성능이 검증돼 일선에서 쓰이는 제3국의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장착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KF-X 개발을 담당하는 카이는 5세대 전투기보다 떨어지는 스텔스 성능에 대해서는 개발 완료 이후에도 이를 강화하는 작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KF-X가 실질적인 스텔스 기능을 갖출 수 있을지는 회의적인 견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KF-X는 블록 1에서 3에 이르는 단계별로 성능을 높여 전투 능력을 강화하는 진화적 개발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개된 KF-X 모형은 F-35 전투기처럼 무장이나 전자장비가 기체 내부에 들어가지 않고 일반 전투기처럼 외부에 장착이 된 형태인데요. KF-X 블록 1의 성능이 검증이 되면 블록 2나 블록 3에서는 무장과 항공 전자장비가 기체 안에 수납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무장과 장비의 내부 수납은 스텔스기가 갖춰야 할 기본적 특성입니다. 스텔스 기능을 갖추겠다는 KF-X가 이 같은 추세를 따라가려는 것은 당연한 조치입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전투기로 영공을 지키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KF-X는 수차례의 진동 끝에 실질적인 개발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2030년대에 한반도 주변국들이 스텔스 전투기를 앞세워 영공을 위협할 때 KF-X가 이들을 견제할 능력을 갖출 수 있을지, 우리나라는 차별화된 우위를 갖추지 못한 전투기를 대량 운영할 능력이 없습니다. 면밀한 개발 일정과 뚜렷한 목표 의식을 통해 KF-X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